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만큼이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입법활동 역할이 중요한데요. 울산시의회 이번 정례회에서도 생활 밀착형의 의미 있는 조례안들이 여럿 산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입니다. 집행부 행정의 잘잘못을 짚고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행정감사가 한창이지만 한편으로는 의회 본연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인 조례 제정 작업도 활발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울산시 시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눈길을 끕니다. 시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정에 이제 반영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 또 사업을 규정을 하고 우리 시민 참여 행사와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특히 시민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해 시민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칫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축제 등에서 기념품 등의 지급을 놓고 벌어지는 선거법 시비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자율주행 차량 등 첨단 모빌리티 시장의 확산 분위기에 맞춰 울산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조례안 제정도 추진됩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별로 너무 흩어져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조례안에는 특히 시장은 첨단 모빌리티의 도입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대룡 의원은 임산부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군이나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임산부들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더 쉽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에는 시장은 임산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에서는 방인섭 의원이 서비스 산업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서비스 산업 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의원 발의 외에도 울산시는 울산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의 차등화를 내용으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아이문화 패스 지원 조례안도 제출돼 눈길을 끕니다. 관련 조례안들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과 다음 달 16일 있을 정례회 2차와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어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문화관광체육국과 울산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감에서 김종훈 의원은 80억 원을 투입한 문화관광재단의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 대한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했고, 이영혜 의원은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활용한 차별화된 마이스 산업의 육성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문석주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저조한 음식물 처리기 설치 실적에 대해 질책했고, 이성용 의원은 유보 통합에 앞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의향서 체결식이 어제 오후 울산시장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협약에는 노르웨이 소속 반딧불이 에너지와 덴마크 소속의 해우리 해상풍력 발전, 스페인과 노르웨이 합작사인 KF 윈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한국 3개국 합작사인 귀신고래 해상풍력 발전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총 37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울산시는 각 개발사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원활한 투자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김두겸 시장이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위해서는 재선충병 특별 방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국가 재난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산림청장이 직접 울산을 방문하는 등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울산 지역 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상 소나무는 37만 그루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 울산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울산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발표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AI 시대 부울경의 미래 가치와 신성장 산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에 울산 대표로 참여한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울산의 4대 주력 산업 고도화와 첨단화 계획을 비롯해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수소 산업, 인공지능 산업, 2차 전지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들을 소개했습니다. 울주군이 미국 수입 바이어 3곳과 매년 울주배 400톤 이상을 공급하는 1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LA와 하와이에 파견된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 홍보단이 판촉 행사에 참여한 수입 바이어 3곳과 연간 150만 달러 규모의 울주배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먼저 하와이에 울주배 15톤을 신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보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를 방문해 중국산 배의 미국 시장 점유율 증대에 따른 대응 전략을 협의하고 현지 바이어와 마트 관계자들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구청 독일 방문단이 세계 한인무역협회 프랑크푸르트 지회와 경제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가 확보됐습니다. 남구청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남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바이어 매칭과 해외 마케팅, 전시회 활동 등 기업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방문단은 독일의 과학기술 기업인 머크사도 방문해 한국 머크 계열사의 울산 공장 확장과 판로 개척 등 행정 지원과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며 노사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빅3 조선업체 중 유일하게 HD 현대중공업만이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어 울산 지역 정치계와 상공계에서도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노조의 파업 도중 일어난 폭력 사태로 노사 갈등은 극에 달하고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사는 계속 교섭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20차례 넘게 테이블에 마주 앉고도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현중지부는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비대 폭력 사건은 교섭의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현중지부는 단체 교섭 타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측은 지난 9월까지 노조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2번의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는 기존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측은 노사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교섭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빅3로 불리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협상을 마친 상태지만 HD 현대중공업만이 여전히 타결을 이루지 못한 상황. 최근 폭력 사태로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울산의 정치계와 상공계에서도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에 이어 다른 부품 계열사 현대제철과 현대위아까지 임단협의 난항을 겪으면서 현대차 그룹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계열사 모두 관계사와의 성과급 차등 지급을 문제로 수차례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파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달했습니다. 앞서 현대 트랜시스의 파업 장기화로 인해 변속기 등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자 현대차 울산 1공장은 어제부터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제4회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조선업 하청 노동자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결과를 동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조직위는 어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주민 6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병원 노사가 15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울산병원은 어제 2024 임금과 단체 협약 타결식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임금 인상률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노사는 기본급과 교통비, 명절 상여비 인상 등을 포함한 임금 인상률 3.22%의 최종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은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업체가 독점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시설 설치와 운영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하면 매립지와 소각장 주변의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문을 연 지 3년을 맞았습니다.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침체된 중구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란 기대가 컸는데요. 하지만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줄어든 데다 기대했던 미술관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문을 연 울산 시립미술관입니다. 개관한 첫 때 19만 4천여 명이 미술관을 찾으면서 울산 시민들의 문화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살아생전 수집한 이건희 컬렉션을 선보인 지난해에도 19만 8천여 명이 미술관을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울산 시립미술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8만 900여 명에 그쳤습니다. 관람객이 1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600여 명에 달했던 미술관 관람객이 올해는 하루 3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술관 주변 상인들도 기대했던 미술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 들어가서 보고 가지. 과자 하나도 안 사가, 진짜로. 장사가 안 되고 저거 점포도 많이 내놨잖아요. 일부 상인들은 관람객이 줄어들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로 시립미술관에 걸맞지 않는 규모와 눈길을 끌만한 전시 부재, 부족한 주변 인프라 등을 꼽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생긴 게 미술관 착공할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 그냥 미디어 아트 그냥 그것도 규모가 소규모적이고. 여기에 시립미술관 전시를 총괄하는 팀장은 1년 넘게 공석. 당장 눈길을 끌만한 대규모 전시도 없습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 기대했던 미술관 효과가 반짝 특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시험 하루 전인 오는 13일 오전 10시 울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예비 소집은 수험생이 수능 원서를 접수한 소속 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진행되며 수험생들은 배부받은 수험표로 본인의 시험장을 확인한 뒤 오후 3시 이후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시험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능 응시자는 1,638명으로 울산에선 일반 시험장 26곳과 병원 시험장 1곳이 운영되며 울산시 교육청은 수능 성적이 통지되는 다음 달 6일까지 수능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며 4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4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입니다. 다만 김장 재료인 배추 가격은 60.5%, 무는 46.1% 각각 올랐고 상추도 51%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울주군 온산읍에서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바이러스 검사와 농장 방역수칙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겨울철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 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위험 농가 10곳의 20개 사육동에서 2주 간격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사를 실시하며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도시 울산 대표 캐릭터 3종을 공개했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전 협의를 통해 울산을 소재로 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에 착수해 1년여의 작업 끝에 3종의 대표 캐릭터를 완성했습니다. 이들 캐릭터는 해양 생태조사를 위해 보내진 로봇 돌고래인 주인공 해몽과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돌고래 모래,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귀신고래 고요입니다. 문화도시 울산 캐릭터는 문화도시 울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4 울산 문화박람회에서 다양한 상품들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6월 개관한 3호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가 연간 객실 이용률이 80%를 넘기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공단은 어제 게스트하우스의 연간 객실 이용률이 82.2%에 달한다며 관광지 숙소의 평균치보다 최대 20%포인트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호 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를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철새 홍보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간으로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